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현장에서 손해사정 실무만 이제 주로 했던 사람이기는 한데요. 근데 저도 예전부터 보험 설계사분들 대상으로 강의도 좀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보험 대리점으로 가서 이제 강의도 많이 했었고, 요즘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이제 학원에 나와서 실무 강의는 이제 주로 위주로 하는데, 관리자분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실무 강의에도 보험 설계사분들도 몇 분씩 강의를 들으시러 오고, 그리고 동영상으로도 보시는 분이 있으시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좀 깜짝 놀랐고, 제가 장담하건대 이런 정도까지의 노력과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면서까지 공부를 하시는 설계사분들은 정말 상위 1% 보험 설계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은 아마 분명히 무조건 성공하실 거예요. 말 나온 김에 보험 설계에 대한 얘기를 좀 짧게 좀 하고 좀 넘어가 볼게요. 사실 뭐 모든 일이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는 이제 뭐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들이 아니다 보니까 무한 경쟁의 시대, 그리고 영업과 서비스의 시대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뭐 모든 업종이 마찬가지죠. 보험 설계사뿐만 아니라 저희도 마찬가지고 학원도 마찬가지고 뭐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모든 게 이제 무한 경쟁의 시대인데, 거기서 어떤 차별화를 가지고 조금 더 뭐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앞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을 해보면,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인데, 그렇다고 해서 요즘에는 보험 설계 시장도 다이렉트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요즘 젊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내용을 알아보고 스스로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보험 모집인 쪽이 업계가 망하느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좀 양극화가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성실하고 노력하고 좀 똘똘하게 하시는 설계사분들이 소수의 그런 분들이 독점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단순히 보험 설계만 잘하는 시대는 이제 좀 지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험 모집에만 신경을 쓰는 거는 예전 이야기고, 그렇다고 해서 사은품을 많이 준다거나 아니면 쫓아다니면서 보험료 받은 걸 다시 돌려준다거나, 그리고 맨날 쫓아다니면서 인사드리고 뭐 아부하고 이런 시대는 사실 전 좀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서비스에서 차별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계사분들도 우리 뭐 손해사정사나 뭐 이쪽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수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보상에 대한 관심과 노력, 그리고 약간의 공부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험 모집, 보험 설계, 보험 가입까지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보험을 보상을 받는 데 있어서도 직접 고객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좀 도와줄 수 있고, 또 예상치 못했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설계사가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많은 차별성을 가지고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보험도 재구매나 입소문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영역이나 볼륨을 좀 키워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만의 노력, 노하우, 필살기 같은 게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부나 노력 같은 게 여러분들이 뭐 너무 광범위하거나 고통스러울 정도로 많은 공부를 해야 되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양으로도 충분히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건 제가 처리했던 사건들 중에서 예를 좀 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보험 고객이 자궁경부 이형성증 같은 걸로 실비 청구를 한다거나 그런 어떤 보상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런 거는 뭐 몇 가지 서류를 갖춰가지고 실제로 그런 시술을 받았고 그런 상태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몇 가지 서류를 갖춰서 보험사에 요청을 하면 이거 암진단금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질병들도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알고 계시다가 조언을 해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뭐 어디 골절되셨다라고 하면 뭐 이런 거 나중에 6개월 정도 지나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청구를 한번 해보셔라, 내지는 뭐 어디서 어떻게 넘어졌는지 한번 물어보고, 이거 배상책임 보험 같은 거 해당되실 수도 있는데 좀 더 알아보셔라, 좀 뭐 법무법이나 이런 데 한번 통해 보셔라 라고 조언을 해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통지 의무 이런 것들도 보험회사에서 막 면책을 한다거나, 아니면 보험금을 많이 깎는 항목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뭐 작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소멸시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도 좀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보상 받으시면 되실 겁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설계사분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자궁경부 이형성증 그런 것들 진단보험금 같은 것들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보험 고객 입장에서는 자기가 보상 받을지 예상도 못했던, 아니면 못 받거나 생각도 못했던 보상금이 그렇게 갑자기 몇천만 원이 나온다라고 하면 누가 안 좋아하겠습니까? 저라면 너무 완전히 감동을 받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장담하건대 그 고객은 앞으로 그 사람이 추가적으로 가입할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다 이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라고 소개를 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설계는 안 하고 현장에서 손해사정 실무만 하잖아요. 근데 방금 예를 들었던 그런 사건들 굉장히 많이 실제로 손해사정 업무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건 끝날 때쯤 되면 의뢰인분들이 정말 감사했다라고 하면서 자기 이거 보험 다시 이거 폐지하고 또 새로 가입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무슨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좀 이거 좀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도 솔창게 있어요. 사실 저는 뭐 코드도 없고, 그래서 뭐 최대한 그냥 설명으로만 충실히 드리고, 그리고 뭐 제가 아는 설계사분한테 토스해서 이제 그분이 뭐 설계를 도와드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그만큼 요즘에 어떤 보험 가입자, 보험 고객분들은
애초에 그냥 다이렉트로 가입하실 분들은 잘 알아보셔서 보상까지도 다 하실 분들이에요. 근데 설계사를 통해서 보험을 가입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나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이런 데 시간을 쓰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분들은 사실은 그냥 비용을 더 쓰더라도 충실한 서비스를 받는 거를 원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 총 볼륨은 절대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보험 설계를 하는 건데, 그분들은 서비스가 좋을 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고 그랬을 경우에 다시 재구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꼭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고, 추후에도 제가 뭐 저희 학원에서 저뿐만 아니라 이제 보상 관련된 실무 어떤 강의들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또 인터넷으로도 이제 좀 많이 할 생각인데,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할 생각인데, 설계사분들도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노력이나 시간 이런 거를 좀 투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유튜브나 뭐 인터넷, SNS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광고비를 수백만 원 쓸 수 있으면 그거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보험 모집 많이 할 수 있는 데는 그게 최고인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 달에 수백만 원, 1년에 몇천만 원 광고비를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순수 내 업무 역량 그리고 내 노력으로만 보험 모집을 잘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FC 분들이라면, 제가 지금 제안드리는 방식으로 업무를 조금 노력해서 하시면 분명히 1년, 2년 그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노력은 누적이 돼서 나중에 정말 좋은 결과 그리고 좀 많은 소득 업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